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업공인세의 고용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업공인세의 고용인, 이것도 이제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는 잘 정리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개업공인세의 고용인 하면은 사장입니까? 종업원입니까? 종업원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사를 합쳐서 개업공인세의 고용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용어의 정의에서 뭐를 주의해서 알아둬야 된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세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세의 중개 업무에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세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가로해 놓고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지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하거나 개업공인세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되는데, 이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신 후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은 뭐가 된다? 개업공인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 사장님이 되시는 겁니다. 사장님이 되시면은 그 밑에 종업원을 고용하는데, 종업원 중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중개보조원,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사는 지금 현재 어떤 점에서 갖고 차이점이 있느냐? 같은 점은 수혜 제한을 받지 않고 고용인을 고용할 수 있고, 신고를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고용을 했을 때는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를 해야 되고, 해고를 했을 때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을 했을 때는 업무 개시 전, 해고를 했을 때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 이게 포인트가 돼서 문제가 나온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30회 시험에서도 해고를 했을 때는 원래 이제 그 법에서는 해고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고용관계 종료라고 얘기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정답이 되게끔 문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고용은 업무 개시 전이고 해고는 10일 이내니까 이 두 개를 이렇게 X자로 바꿔서 틀리게 문제를 만드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고용은 업무 개시 전, 해고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사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고 소속공인사는 자격증이 있고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차이점이죠. 이 차이점 말고 업무 범위에 관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게 되는데, 중개보조는 개업공인세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 할 수 있는데, 소속공인사는 보조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개업공인사는 중개 행위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해서 확인설명서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장을 찍을 시간 인장을 등록하고 등록 인장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소속공인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할 수 있겠죠. 법령을 위반하면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게 뭐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자격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격 정지 처분은 오직 누구에게만? 소속 공인중개사한테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저기 뒤에 가보면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 있게 되는데,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세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없는데 소속공인중개사는 대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교육에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까는, 개업공인사가 하는 업무를 전부 다 할 수 있으니까는 개업공인사하고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무교육 대상자가 되고,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개보조는 개업공인세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 할 수 있으니까는 실무교육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고 연수교육 대상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중개보조는 직무교육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고자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세의 책임을 규정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법령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세 행위로 어떻게 한다?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뜻은 간주한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추정한다 이렇게 하면은 OX X
본다, 간주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지 추정한다 이렇게 나오면 X가 됩니다. 그래서 고용인의 업무상행위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구성하는 경우에 그를 고용한 개업공에서는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손해를 본 의뢰인은 행위를 한 고용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도 되고 그를 고용한 개업공에서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도 된다는 얘기죠. 또한 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해서 그를 고용한 개업공에서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했을 때 개업공에서는 고용인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고용인 네가 고의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쳐서 그 손해를 내가 배상을 했으니까 손해배상인 거 어떻게 해라? 다시 내놔라. 이거를 구상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고용인의 업무상행위가 형사책임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그를 고용한 개업공에서는 동주에 규정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해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를 고용한 개업공에서도 같이 처벌하는 양벌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양벌 규정에서는 요거 네 가지를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 양벌 규정은 어디에서만? 행정형벌에서만 양벌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 행정질서벌, 과태료 처분에서는 양벌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동주에 규정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벌금형에 대한 뭐 같은 거다? 법정형, 법에서 규정된 형이 동일하다는 얘기지 똑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양벌 규정에서는 뭐가 있다? 단서 규정이 있어서 단, 개업공회사가 고용인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는 무슨 뜻이다?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는다. 이 뜻이 되는 거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건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양벌 규정에 따라서 그를 고용한 개업공회사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결격세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양벌 규정에 따라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게 아니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거는 고용인이 위반한 거지 개업공회사가 위반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결격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양벌 규정에서는 요거 네 가지를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또한 고용인의 업무상행위가 행정상의 책임에 해당이 될 때 고용인이 행정상의 책임을 지는 데는 한계가 있게 됩니다. 즉 고용인은 등록한 사람 안 한 사람, 안 한 사람, 취직한 사람이지 등록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인한테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물론 이제 소속 공인에서는 자격증이 있으니까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행정 처분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고용한 개업공회사가 대신해서 행정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인이 등록 취소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고용인한테 등록 취소할 수 없으니까 그 고용인을 고용하고 있는 개업공회사에게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해서 그를 고용한 개업공회사는 이와 같은 책임을 지게 되는데 왜 이와 같은 과중한 책임을 부담을 시키느냐? 그만큼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고용인이 잘못하면은 개업공회사 너도 이와 같은 책임을 지니까는 책임지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라? 고용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이와 같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올 때 고용인의 기본 개념과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그를 고용한 개업공회사의 책임, 요게 두 개가 왔다 갔다 해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요게 이제 29회 시험에서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고용인의 기본 개념에서 30회 시험에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31회 시험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둘 중에 하나. 문제 1. 다음 중 개업공회사의 고용인에 대한 기술 중 타당한 것은? 타당한 거, 옳은 거를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개업공회사가 중개보존을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을 했을 때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X가 되겠죠. 고용은 어떻게? 업무 개시 전 이렇게 가야지 10일 이내가 아니죠. 야, 10일 이내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는 해고를 했을 때가 10일 이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과 해고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2번 개업공회사는 중개보조원에게 거래계약서 작성 등 중개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중개보조원은 보조하는 역할만 해야 되는 겁니다. 3번 중개보조원과 소속공회사에 대한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옛날에는 소속공회사 고용신고할 때는
이 소속공인에서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사본 제출이라는 규정은 전부 다 폐지가 된다고 했죠. 폐지가 되고 등록관청에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인에게 직접 확인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니까 신고서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중개보조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 중개보조원이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X가 되겠죠. 실무교육이 아니라 직무교육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5번 개업공인회사가 소속공인회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인회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도 중개사무소에 게시한다. 이게 사본을 게시하는 게 아니라 원본을 게시하는 거죠. 그래서 X. 그래서 이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인의 업무 상행에 대한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회사의 책임입니다. 개업공인회사 갑에게 고용된 소속공인회사 을이 여기 이제 중개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인 병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부터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저기 이제 뒤에 가보면은 이 공인중개사법 33조 개업공인회사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개업공인회사 등의 금지행위, 매매는 서로 협조하여 보수를 받는 것이 중요사항이나 쉬면서 1-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증서를 직접 거래하여 투기하거나 시세를 조정하기 위한 단체 구성은 금지가 된다. 여기 이제 3-3이 됩니다. 이 중에서 중개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성에 대한 거짓된 언행, 바로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니까 1년 이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의 벌금에 처해지는 세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요거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 그러면은 등록관청은 타당한 거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등록관청은 갑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금징이니까 상대적 취소세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금징이가 상대적 취소세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쟁이는 상대적 취소세이다. 금쟁이는 상대적 취소세이다. 금쟁이는 또 상대적 취소세이다.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 을은 3년 이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X가 되겠죠. 3-3이 아니라 1년 이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의 벌금에 처해지는 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갑도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여기까지 맞고, 갑이 을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X가 되겠죠. 야, 요거 비슷한 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게 어디서 들어본 거냐면 이거 양벌규정에서 들어보신 거죠. 개업공인회사가 고용인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무슨 뜻이라고요?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는다. 이 얘기가 되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말은 아니란 얘기죠. 이 손해배상 책임은 이거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고의과실 관계없이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소속공인회사 을은 자격정지 처분세에 해당된다. 소속공인회사가 금지행위를 했을 때는 자격정지 처분세에 해당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을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갑은 을과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게 아니라 벌금형에 대한 법정형, 법에서 규정된 형이 동일하다는 얘기지 똑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29회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30회 시험에서는 고용인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31회 시험에서 다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개업공인회사의 고용인을 살펴봤는데, 문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용인의 기본 개념, 아니면 고용인의 업무 상행에 대한 개업공인회사의 책임. 어떤 문제가 나오든 해결할 수 있게끔 잘 준비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